네, 여러분들 시사타파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화성시에 화재가 크게 났죠. 근데 이 리듬전지 화재라 그래서 제가 좀 예의주시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불이 잘 안 꺼져요. 배터리가 불이 붙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알던 이 1차전지 배터리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이 불이 붙었는데, 이 화재 진압이 어렵고 왜 인명피해가 이렇게 나냐면요, 이 배터리가 여러분들 불에 붙으면 순식간에 엄청난 온도가 올라가요. 무려 1000도가 올라간대요. 그 열폭주 현상이 일어난대요. 순식간에 배터리가 탈 때 엄청난 그 발열이 된대요. 그래서 이게 꺼졌다가도 다시 붙고 막 이런 현상이 있어갖고 이 열폭주가 순식간에 1000도까지 올라와서 진화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인명피해가 발생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요즘 전기차 많이 타잖아요. 전기차도 가끔 보다 보면 전기차 화재 뉴스가 나오잖아요. 이 전기차 화재가 나면요, 전기차는 대체로 이 물로 꺼야 된다. 오랫동안 물을 부어야 된대요. 뭐 이것저것 이상한 고체 분말이나 이런 걸로 하면 오히려 더 불이 안 꺼진다고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물을 많이 부어야 되는데, 전기차 한 대가 불이 붙어갖고 그거를 진화하려 그러면 거의 1만 리터가 들어간대요. 1만 리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소방차들 한 대들 이렇게 이동할 때 보면요, 그게 3000리터를 싣고 다닌대요. 소방차 한 대에 3000리터가 지금 탑재가 돼 있는데, 전기차 한 대 끄는데 1만 리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가끔 전기차 불나거나 그러면 소방차가 엄청 출동하는 거예요. 대형 물을 많이 부어야 돼서. 어쨌든 이 노동자들이 또 사망하는 사건이에요. 결국은 뭐 중국인, 그리고 해외 노동자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노동자들도 죽었는데, 이상하게 군인들도 지금 여기저기서 죽어나가고 있고 노동자들도 죽어나가고 있고, 나라가 뭐가 없어요 지금. 안타깝습니다. 제가 국힘당보다는 민주당에게 어떤 시간은 민주당의 편이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다리면 저것들 백기투항한다 계속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하던 대로 해라. 국힘당이 안 들어오니까 국회가 잘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분들이 통쾌했는데, 저것들 7개 상임위 받을 것 같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과거에 민주당이 18개의 상임위를 차지했을 때는, 그때는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었어요. 그래서 야당은 투쟁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야당은 투쟁의 명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국힘당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장애 투쟁을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명분도 없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지난주에 있었던 과방위 청문회와 법사위 청문회, 이게 결정타였습니다. 사실상 국힘당이 여러분들 늘 보면 우리가 열받는 게, 청문회를 파행시키고 제대로 된 질의도 못하게 하고 퇴장하고 막 그러면서 시간 끌게 하고, 그러다가 아까운 시간 다시 나갔는데 국힘당이 없으니까 오전 질의 순서가 몇 바퀴가 돌아가고, 그렇죠? 오전에도 몇 바퀴가 질의를 할 수 있고 오후에도 질의 시간이 남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대로 된 청문회가 여러분들이 아마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6개 상임위를 받고 이제 보이콧, 국회 보이콧을 해제하는데, 이제 정상적인 국회는 27일 6월 27일 목요일 되겠죠. 목요일 정도부터 이제 정상적인 국회가 합의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25일 만에 여야 합의를 해서 이제 국회가 가동된다. 이제 고성과 삿대질, 난무 뭐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데, 이유는 딴 거 아니죠. 집권 여당으로서 지네들 국방위, 정무위, 그 다음에 농해수위, 문체위, 지네가 갖고 가는 거, 산자위, 기재위, 정무위, 국방위, 외통위, 이런 거 지네가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입수한 명단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국민의힘이 정무위, 김건희 디올백을 뭐 이쪽에서 다룬다고 하는데 명단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하나씩 보세요. 제가 올려드릴게. 정무위는 권난동, 강명구, 강민국, 김상훈, 김재섭, 그 다음에 이현승, 윤환홍, 유영아 이렇게 지금 이름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국방위는 지금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일종, 한기호, 강대식, 임종득, 유용원, 강성원. 정무위 위원장은 윤한홍으로, 제가 볼 때는 윤한홍으로 내정된 것 같아요. 윤한홍이 내정된 것 같고, 지금 국방위 위원장은 성일종으로 내정된 걸로 저희가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이제 왜 그러면 지네가 상임위원장을 못 갖고 가더라도 의원들은 꽂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체위 같은 경우에는 박정아, 윤상현, 김승수, 정성, 신동호, 진종호 이렇게 지금 돼가고 있고, 그 다음에 환노위 위원장은 민주당이에요. 근데 이제 어디에다 이게 108명이 어디에 배치되나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김영동, 이미자, 박준태, 김유상, 조지현, 김소희 아는 애가 없어. 그 다음에 기재위는 요렇게 박수영, 박대출은 진짜 돈에 관련된 일만 하네. 그 다음에 산자위, 이게 난 제일 아쉬운 게 산자위를 넘겨준 게 너무 아쉬워. 저기 뭐죠? 석유 저거 사기친 거 있잖아. 저거 잡아내야 되는데. 저 진짜 유전 게이트 저거 비리 캐놓으면 저거 엄청날 텐데. 보니까 이철규, 박성민, 고동진, 박상현, 김성현, 나경원, 이종배, 박종현, 강승규, 서일준. 이철규가 여기서는 산자위원장을 한다는, 산자위에서 석유 공사 조져야 되잖아. 그 다음에 얘네들 과방위, 얘네들은 이제 108명이 가잖아요. 과방에서 이제 깽판칠 인간들이죠. 배국상, 신성범, 이상휘, 박정훈, 이거 조선일보 출신, 박정훈은 조선일보 출신, 김장견 MBC 전 사장, 네, 이명박의 그때 권력 언론 장악할 때 MBC 상장 박충건, 최수진 얘네들이고, 그 다음에 국토위는 멸치도 있네 여기. 권영진, 권영세, 김도읍, 윤재옥, 윤영석, 정점식. 야, 이 새끼들, 야, 여기 왜 국토위에 아는 이름들이 많나 했더니 막 그린벨트 해제 이런 게 국토위 소관이잖아. 권영진, 권영세, 김도읍, 멸치, 윤재옥, 윤영석, 정점식, 김정재, 엄태영, 서범수, 김은혜. 잠깐 이거 내가 다 할 필요 없겠대. 나 되게 멍청해. 한눈에 보여주면 되잖아. 죄송합니다. 엄한 짓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엄한 짓을 했어요. 이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냥 이렇게 화면을 잡으면 되는 건데. 멍청한 짓을 했어요. 이렇게 해갖고 그냥 좀 늘려서 보여주면 되는 건데,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했나? 과방이 배현진, 신성범이고, 국민의힘 교육이 조정훈, 김대식, 정성국, 서지영, 김민전, 옛날 경희대학교 정외과 교수였나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국토위, 양평 고속도로 땅 국정조사나 청문회 일어나면 싸울 권영진, 권영세, 김도움, 윤재혁 아까 했고, 행안위 조경태, 조은희, 이성건, 정동만, 배준영, 김용희. 산자위 위원장 이철규, 기재위 위원장 송원석 현재까지, 정무위 위원장 윤한옥, 국방위 위원장 성일종, 과방위 간사 배현진. 민주당의 과방위 간사는 누구죠? 김현 의원이죠.
김현이랑 배현진이랑 하면 또 볼만하겠네. 정무위 간사 강민구, 국토위 간사 권영진, 기재위 간사 박수영, 외통위 간사 법사위 간사 누구야? 이 새끼 유상범. 옛날에 유상범 뉴스타파에서 이거 많이 까였. 유상범 이거 참 국회의원 하는 게 더 신기해. 하여튼 요렇게 됐다, 여러분들. 얘네들 이제 국회 다 복귀하고 간사들 들어오고 하여튼 27일 날 들어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추경호가 자기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겠다. 그러면 왜 추경호나 국민의힘은 들어올 수밖에 없었나, 이거를 좀 우리가 봐야 되겠죠. 보면 이 정도 좀 밖에서 징징거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국회의장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국회의장이 경제진표 김진표 경제는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만약에 김진표가 국회의장이었다 그러면 그냥 징징대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라고 하면 국회의장이 민주당을 압박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막 그 중재 역할을 하려고 할 텐데, 민주당은 처음부터 법사위 운영에는 못 준다. 절대 못 준다라고 하면서 아무리 얘기해도 못 줘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일관되게.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도 뭐 예전 같으면 수박들이 이러다 민주당 5만 프레임에 걸린다, 수박 소리 뭐 역풍 맞는다, 이런 소리가 일절 없고, 오히려 민주당은 단일 대우로 국힘당이 없으니까 국회가 잘 돌아간다. 그렇죠? 국힘당이 없으니까 국회가 너무너무 잘 돌아간다라고 일관되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최혜병 특검에서 민주당의 화력을 보여줬잖아요. 민주당의 화력을 보여주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저거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방해를 하던가 카바를 쳐줘야 되는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추경호가 누구에게 물어보고 추경호 혼자 이런 걸 정할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러다 우리 다 죽어. 대통령실에서도 이러다가 안 되겠다. 나머지 7개라도 좀 지켜야지. 응? 대통령실에서도 이러다 우리 죽겠다 하면서 추경호를 앞세워갖고, 추경호가 그럼 제가 빈손으로 여태까지 투쟁한 명분이 없잖아요. 뭐든지 투쟁을 하면 결과물이 있거나 돌아갈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럴 바에 25일 전에 기어 들어왔으면 되는 건데 뭐하러 여태까지 국회를 보이콧했냐. 얻은 것도 없이. 그러니까 국힘당 안에서도 강경파가 있었대요. 강경파. 끝까지 투쟁하자 이런 편이 있었고, 친윤계를 중심으로. 근데 친윤계 대통령실에서 지난 그 해병대 특검을 보더니 이러다 큰일 나겠다. 자기네들이 국정을 책임져야 되는 현재 권력자들이니까. 그래서 추경호가 자기가 사임을 한다. 왜 그러면 출구 전략이 없으니까 자기가 원내대표 사임을 던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자기 재추대해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국힘당 의원이 아니야 추대표 잘못이야. 왜 그렇게 추대표 협상을 못 해갖고 민주당한테 질질 끌려가, 이게 아니라 그냥 추대표 할 만큼 했어요. 뭐 민주당한테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그냥 명분상으로는 본인이 원내대표를 물러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재추대 받는 그렇게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7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장외 투쟁이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지네가 장외 투쟁, 집권 여당이 국회 밖에서 장외 투쟁을 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돌아왔다. 근데 결국은 대통령실과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동훈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최상병 특검 대 한동훈 특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 한동훈이가 기어 나왔어요. 그쵸? 한동훈이가 기어 나왔는데 한동훈이가 기어 나오자마자 나름 연구는 많이 한 것 같아요. 응? 어떤 연구를 많이 했냐? 아, 지금 내가 나오면 모두가 총선 패배, 홍준표를 중심으로 총선 패배에 반성도 하지 않고 어디라고 기어 나오냐, 그런 소리가 아마 여러분들 그 대세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알잖아. 한동훈 저 왜 나와? 뭐 나오면 뭐 우리한테 나쁘지 않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땐 한동훈이가 뭘 했다고 또 나와, 이게 되는 거죠. 그쵸? 한동훈이가 뭘 했다고 또 나와. 그리고 첫째, 한동훈이가 이번에 전당대회 나오면 한동훈 스스로가 얘기했던 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를 한동훈이가 깔 때, 이재명 당대표를 한동훈이가 깔 때 뭐라 그러면 개딸 팬덤에 묻혀갖고 숨는다 그렇잖아. 한동훈이 맨날 그랬잖아. 이재명 당대표 공격할 때 개딸 뒤에 숨어갖고 자기만의 뭐 그런 정치를 한다 그랬는데, 지금 한동훈 지금 뭐 하는 거야? 중도나 그 일반 사람들이 볼 때 한동훈이 지난 총선에 모든 책임은 있지 않지만 윤석열과 한동훈은 공동 책임이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생각하고, 지난 총선에 전무후무한 대패를 했으면 사실상 그런 대패를 하는 사람은 반성을 하고 정치적인 좀 그 본인이 약한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더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당권을 도전하라, 이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한동훈이도 이번 나온 걸 보면 위드훈인가? 한동훈 팬클럽이 위드훈이래요. 한동훈 엊그저께 국회에서 그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할 때 위드훈이라는 그 한동훈 팬클럽의 그 연령이 60에서 70대 여성분들이 많대요. 위드훈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이번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당대표를 도전을 했는데 지금 한동훈이가 그러니까 정치는 늘 명분도 중요하잖아. 그렇죠? 정치는 명분도 중요한데 한동훈이가 들어온 자체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잖아. 위드훈이라는 한동훈 팬클럽들이나 한동훈 자기가 응원하니까 잘 나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치를 조금 한 발짝 뒤에서 보면서 국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안 그래요? 정치를 한 발짝 뒤에서 보면서 민주당보다는 국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한동훈 지난 총선 때 개판 쳐놓고 왜 또 나왔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응? 근데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요번에 그러면 총선 패배 이후에 한 2달간 뭔가를 자기가 깨달은 게 있나, 아니면 한동훈이가 뭔가 비장한 각오로 나왔나, 그리고 내년이 대선인가, 그 어떤 명분도 없어요. 특히 한동훈이가 선거 패배, 전무후무한 패배예요. 이런 패배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보수가 민주지정하게 이런 패배를, 이렇게 압도적인 패배를 당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선거 패배에 대한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자기 반성도 없고, 그렇죠? 자기 반성도 없고, 두 번째, 국힘당이 늘 위기 상황이라며. 국힘당이 위기 상황이면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날 전략이나 비전, 그게 준비된 정치인도 아니잖아. 누가 봐도 정치적 미숙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그렇잖아. 한동훈이가 다시 돌아오면 뭔가 기대감이 있고, 아, 한동훈은 전략가다 뭐 이런 거 아무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검찰에 있을 때 한동훈의 능력은 뛰어난 특수부의 기획 조작에 능한 검사로 알 수는 있지만, 한동훈이가 보여준 선거 내내 2조 심판론이나 본인이 했던 그 선거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참 정치적 애송이에 불과하다라고 정치에 있던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이 말 하나 믿고 위드훈이 국힘당의 지지그룹에 사실상 그게 편중해서 이제 나온 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 반성을 제대로 하면서 사람들에게 한동훈이가 지난 총선의 패배를 딛고 뭐 스스로 뭐 하고 있다 그런 모습도 없고 그냥 도서관에 가고 책 보는 척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은 누가 봐도 그 위기 상황이다. 왜 그러면 대통령이 그 위기니까 늘 김건희가 대통령이니까 사실상 윤석열이라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탬버린이나 막 치고 이런 거 뭐 잘 하는 거 없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뭐 여기서 명품백 좀 받고 탬버린 치고 뭐 이런 건 잘할 수 있지만 국정을 운영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이가 여태까지 이재명 당대표를 비판했던 내용은 뭐냐? 한동훈이는 이재명은 개딸 뒤에 숨어서 그렇죠? 개딸 뒤에 숨어서 지금 방탄 민주당을 만들고 있다 그러는데 쥐도 자기 팬클럽 뒤에 숨어갖고 한동훈이가 뭔데 당대표에 기어 나옵니까? 지금 명분도 없고 복귀 그러면서 이제 한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최상병 특검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꼼수를 부렸죠. 범미꾸라지로서 뭐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거 이거 왜 이런 걸 던지고 나오냐면요. 누가 봐도 한동훈이가 오늘 출마 기자회견을 딱 하는 순간 사람들은 지난 총선 패배 2달이 지났지만 한동훈 뭐 당대표 후보자 도전자는 뭐 그 어떤 반성도 없어도 비난의 기사가 많이 나갈 수 있는데 그런 비난의 기사를 물타기하기 가장 좋은 게 바로 현재 전국의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그쵸 여러분들의 생각에도 한동훈이가 왜 최상병 특검을 던졌냐 한동훈이가 최상병 특검을 가장 던진 이유는 저겁니다. 자기 무능을 결국은 지난 총선의 패배의 책임을 묻는 기자들의 그리고 자기 출마보다 지난 총선 패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언론의 공격을 최상병 특검을 던지면서 사실상 국면 전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슈를 바꾼 거죠. 그렇죠? 이슈를 바꿔버린 거죠. 한동훈이가 최상병 특검을 던지는 순간 총선 패배의 책임론을 묻지를 않아요. 한동훈이 최상병 특검을 던지는 순간 그럼 윤석열은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한동훈이가 최상병 특검을 던지는 건 그럼 윤석열은 너 반윤이야? 각 세운 거야? 요런 대가리를 쓴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언론이나 여기저기서 한동훈 최상병 특검 찬성 이렇게 뒤에는 빼고 사실상 반대거든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이 있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하고 지금 그 제3자에게 특검을 맡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도 있는데 굳이 지가 또 당대표가 되면 발의한다. 이러면 이제 민주당은 여기서 처음에는 좀 당황 이런 건 여러분들 이런 정치적 애송이가 던지는 메시지는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 한동훈? 제3자,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거에, 제3자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어떤 개소리 하는 새끼들이 한두 명씩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런 개소리에, 민주당은 이미 특검법을 발의했고, 뭐, 일절 대꾸할 필요 없어. 뭐라고 하면 되냐? 한동훈, 그래? 너 특검법 찬성이야? 그럼 친한계 의원들, 이번 특검법 찬성해. 이렇게 하면 돼요. 그쵸? 한동훈 너 특검 찬성한다며. 그러면 이번에 민주당이 이미 발의가 돼 있고 민주당이 아니라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 너 친한계 의원들 이번에 찬성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제 제가 돌아가는 걸 오늘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최상병 특검을 한동훈이가 입에서 꺼내자 바로 나경원 뿐만 아니라 반한계죠. 홍준표, 나경원, 그러니까 반한 그룹에서는 한동훈 특검을 띄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나 취재를 해봤죠.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쉬운가? 뭔가 진짜 저는 요즘 이게 정말 헛갈리길래 했더니 한동훈이가 나올 명분이 없었는데 왜 나왔냐면. 한동훈이를 국정 막바지에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대요. 검찰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뭐냐? 한동훈이가 이러고 가만히 있다가는 자기가 재물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을 거부권을 행사하고 강대강으로 맞이하면 결국은 국힘당이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에서 한동훈 특검을 발의했을 때는 결국은 순장조가 되는 거지. 한동훈 특검을 통해서 한동훈이를 사실상 패전 처리로 한동훈이를 재물 삼아서 어떤 국정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검찰이 잘 쓰던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검찰이 늘 하던 형태입니다. 나중에 하나 아무리 털어도 아무리 먼지 나도록 털어도 어떤 비리나 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별건에 수사해갖고 우리가 옳았다. 우리가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은 거부했지만 국힘당 친윤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한동훈이의 특검을 받아서 한동훈이가 결국은 대신 죗값을 치르는 이런 거를 검찰의 입장에서는 한동훈이가 가장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한동훈이가 국회에 진출해 있어야지 자기의 문제는 윤석열도 함부로 친윤계도 함부로 자기를 희생양으로 삼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자기가 이번에 당대표 도전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총선 패배의 책임은 한동훈이가 되고 한동훈이의 아마추어 정치 그리고 여러 가지 야당에서 주장하는 한동훈 특검이 올라왔을 때 막을 명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권력의 맛을 알잖아요. 검찰도 현직에 있을 때 힘이 있는 것이고 옷 벗고 밖으로 나가면 사실상 힘이 없어진다는 걸 알아서 그 불안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그 불안감을 표현한 게 도서관에서 책 읽는 척, 그 초조함, 불안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명분도 없는데 한동훈이가 복귀하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최혜병 특검의 진정성이 있다 그러면 가장 지금 공수처가 여러분들은 뭘 안 하고 있습니까? 공수처가 뭘 안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뭐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데 다 개소리예요. 공수처가 여러분들 제대로 수사하나 안 하나의 바로미터는 뭔지 아세요? 대통령실을 압수수색 하냐 안 하냐예요. 그쵸? 딴 거 없어요. 대통령실을 압수수색 바로 진행하냐 안 하냐가 공수처가 제대로 이 최혜병 특검의 수사에 의지가 있냐 없냐 거기서 판가름 나는 겁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라고 이미 청문회에서 수많은 증언들이 쏟아나오고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다 그러고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공수처가 대통령실에 압수수색조차 못한다는 것은 수사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진정성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이 운영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을 관할을 하고 국정조사를 하고 사실상 압수수색 의지가 있다 그러면 한동훈 동의를 해야죠. 응? 그리고 한동훈계의 의원들도 안철수 같이 특검 찬성 밝혀야죠. 지금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보시면 정말 이게 얼치기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지난 총선 이후에 한동훈은 그 일도 발전한 게 없어요. 그냥 눈치만 보고 불안해갖고 집에 있으면 잠도 안 오고 그래갖고 도서관 가는 척 했다가 책 거꾸로 들고 앉아있고 뭐 이런, 물론 책 거꾸로 들었다는 건 제 그 드립이고요.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그럼 한동훈이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입장이 한 발짝이라도 나아간 게 있어요? 없지요. 최상병 특검에서 진일보했다? 전혀요. 이거는 돌려서 반대한 거죠. 그쵸?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기가 합리적인 사람이다라고 비춰주면서 제3자 대법원장 누가 임명하는데 무슨 대법원장이 특검을 임명을 합니까? 대법원장 윤석열이가 임명하는데 우리가 대법원장을 뭘로 믿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말장난이죠. 그쵸? 김건희 특검법이나 디올백 문제에 대해서는 한 치 앞도 얘기 안 해요. 그냥 국민의 눈높이.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이제 당대표가 되더라도
당에서 쫓겨날 것을 염려해갖고 최고위원들이나 런닝메이트나 벌써 그것들 하고 있고. 그리고 한동훈이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저는 워밍업이 필요 없습니다. 워밍업이 필요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자기는 몸을 풀었다예요. 그렇죠? 웜업. 몸을 풀었다예요. 그럼 왜 몸이 왜 필요 없냐? 자기는 대선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국힘당 당대표를 나온 게 아니라 자기는 워밍업이 필요 없다. 그냥 대선을 향하는데 나는 벌써 한번 두드려 맞았다. 그래서 나는 정치적으로 나를 정치적 미수가니 정치적 초짜니 얘기를 해도 나는 워밍업이 필요 없다. 워밍업이 필요 없는 애 치고 부상 안 당하는 애 없죠. 그렇죠? 정말 정치적인 초짜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왜 아무 상관없는 야구 선수들이 왜 몸풀 때 100m 달리기를 몇 세트씩 하는 줄 아세요? 뭐든지 기본은 몸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는 몸 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오는 건 부상이죠. 그 부상이 뭡니까? 한동훈 특검인 거예요. 한동훈이는 윤석열과의 관계도 정리가 안 됐고 본인 주변도 관계가 어떤 정리가 안 됐고 정치적인 출마의 명분에 정리도 안 돼 있고 기존에 자기가 얘기했던 김건희 특검이나 디올백 사건에 대해선 어떤 정리의 명분도 없고 그냥 잔대가리 굴려갖고 최상병 특검 이슈 던지고 결국은 총선 회피 책임론 희석시키고 그냥 출마해서 자기가 지금 당권을 잡겠다. 뭐 이렇게 한 거죠. 그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런 거에 대꾸도 하면 안 돼요. 무슨 대법원장이 최상병 특검을 추천, 그냥 이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간 끌기고 꼼수고 아니 민주당이 발의한 게 본회의를 이제 법사위를 통과해갖고 본회의에 이제 투표만 남겨놓고 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특검을 제3자로 대법원장을 한다는 자체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요. 결국은 이 사건 여러분들 대법원장이 만약에 특검을 인정을 했어요. 그렇죠? 대법원장이 만약에 특검을 본인이 추천을 했어요. 자기가 추천한 사람이 수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기소를 하면 그걸 안 받아주겠어요? 아니면 무죄라고 무혐의라고 하면 인정을 안 해주겠냐고. 대법원장이 뭐 저런 사람을 추천했냐. 결국은 이 사건은 나중에 수사, 기소, 재판을 가고 나중에 대법원까지 갈 사안인데 대법원장이 왜 임명을 합니까? 특검이 최종심에 가면 대법원장이 전원 합의체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데 자신이 추천한 특검 수사 결과를 스스로 반대를 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쵸? 그렇잖아. 나중에 이게 결국 최종심에는 대법원장이 전원 합의체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 결국은 자기가 추천한 사람이 그 수사 결과를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형평성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추천하라 그래. 내가 나에게 추천권을 줘. 제3자 나한테 추천권을 주면 내가 잘하지. 나한테 추천하라 그러면 저는 딱 한 방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정희 변호사 추천합니다. 박근혜 떨어뜨리려고 나왔다라고 했던 이정희 변호사 있죠. 저는 과거 통진당 저는 이정희 변호사 시킵니다. 잘합니다. 이런 분들 수사. 저는 이정희 변호사 시켜요. 이런 분들 수사 잘하죠. 외압 같은 거 신경 안 쓰겠죠. 하여튼 센 사람도 시키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결국은 이제 대통령실이 여러분 봐봐요. 이제 지금 말은 안 하는데 대통령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뭐 자체 뭐 특검을 주장을 하던 아니면 한동훈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실은 입장이 일관되죠. 그렇죠? 대통령실은 입장이 일관됩니다. 최병 특검은 안 받는다. 최병 특검은 안 받는다가 일관된 입장인데 갑자기 한동훈이가 자체 특검이라도 자기가 발의를 하겠다. 그건 뭐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저 비용신 우리는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데 한동훈이가 특검법을 발의한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부글부글 끓는다는 거야.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이 한동훈이가 이게 머리를 쓴 건지 아니면 멍청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국민의힘은 모든 특검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가 잣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이제 최병 특검은 찬성이다. 그게 국힘당이 사는 길이다라고 이미 말을 던졌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이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모든 이슈가 후보들 간에 최병 사건에 대해서 특검 찬성이냐 반대냐 토론의 주제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 싸움이 날 거 아닙니까?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여러 싸움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국힘당이 여러분들 8명만 이탈을 해도 8명만 이탈을 해도 사실상 이제 어떤 특검이든 간에 통과될 수밖에 없는 현 구조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11명이에요. 이준석 개혁신당은 절대 믿지 마세요. 얘네들은 국힘당 이중대이기 때문에 11명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국힘당의 이제 전당대회가 한 달 남았죠. 엄청난 싸움이 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엄청난 싸움이 나요. 왜 그러면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번에 당선된 의원들에게 당정 하나가 되자라고 하면서 뭐 단합하자 이 어퍼컷하고 지랄을 했는데 이미 당대표 선거에서 원희룡과 한동훈이가 맞붙으면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공감되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당내 선거 해봤죠? 그쵸? 잘 들어보세요. 당내 선거 해봤죠? 어떻게 돼요? 당내 선거 해봤죠? 어떻게 돼요? 원수가 돼요. 원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과거 민주당 전당대회 생각해보세요. 민주당 전당대회 이낙연 측과 이재명 측이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쵸? 전당대회 때 어떤 일이 벌써냐면 완전 우리 그때 완전 난리가 나는 거야. 우리 그때 이낙연 사람으로 안 보잖아. 이재명 그 당시 지지자들이 이낙연 사람으로 봤어요? 이낙연 지지자들이 이재명 구속하라고 떠들 정도였잖아.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얘네들이 이 전당대회라는 게 여러분들 자기가 지지하는 당대표 후보가 안 되면 나머지 상대편 만약에 원희룡 한동훈을 지지하는 그룹에서는 원희룡은 윤석열의 개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원희룡은 윤석열의 개에 불과하고 윤석열 그 원희룡을 내세운 윤석열이가 진짜 나쁜 놈으로 보이는 겁니다. 정치가 그래요. 그렇죠? 다 같이 국민의힘 지지자 아닙니다. 전당대회는 전쟁이에요. 한동훈 지지자가 볼 때는 원희룡이가 만약에 한동훈을 공격을 하면 그 원희룡을 내세운 윤석열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될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국힘당의 전당대회가 끝나면 어떻게 되냐? 이 과정을 보면 최병 특검의 지지율이 그러니까 국민적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이 전당대회라는 게 당의 화합과 이슈를 끌어서 정당의 어떤 인지도나 지지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108명의 단일 대우가 꺼지는 겁니다. 깨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미 봐봐요.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얘는 반한이에요.
지금 제일 센 게 한동훈이니까 나경원, 원희룡, 지금 윤상현 반환으로 돌아섰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나경원을 지지하는 의원들도 있고 윤상현을 지지하는 의원들도 있고 원희룡을 지지하는 의원들도 있잖아요. 그에 반해 한동훈을 지지하는 또 의원들이 있잖아요. 개싸움 나는 거예요. 그 이미 전당대회가 화합과 비전과 국힘당이 쇄신의 길이 아니라 결국은 미래 권력이냐 현재 3년차 권력이냐, 사실상 지금 국힘당의 윤석열 김건희 정부 커플 정부를 보호하고 사실상 보수 재집권을 하기 위한 안정화냐, 아니면 새로운 미래의 대권 후보이라고 생각하는 한동훈을 지지해서 사실상 기존에 있던 윤석열 김건희 정부를 배제시키느냐, 이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근데 홍준표 입장에서는 왜 자꾸 한동훈이를 죽이려고 하냐, 홍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이가 지금 윤석열과 각을 세우고, 오늘 홍준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공천권도 없던 새끼가 어디서 정치적인 애송이 새끼가 나와갖고 전당대회 나왔고 당대표 한다고 시부리고 본인 특검 받을 준비나 하시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했거든. 이게 뭐냐면 한동훈이가 결국은 이번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탄핵을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예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홍준표는 2017년도에 대선에 나왔을 때 기억나시죠? 2017년 박근혜 탄핵 이후 대선에 나왔을 때 홍준표는 어차피 진선거에 나온 거예요. 그쵸? 어차피 홍준표는 진선거에 나온 건데, 홍준표가 생각할 때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되는 순간 결국은 윤석열과 각을 세울 수밖에 없고, 결국은 국힘당 전체가 또다시 탄핵에 어떤 소용돌이로 말리면, 국민들이 만약에 윤석열 탄핵이나 이런 여론이 높아갖고 탄핵을 하면 그 다음 대선에는 자기가 홍준표인 자기가 나와도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탄핵으로 또 사실상 국힘당 정권이 심판을 받으면 그 다음 대선에서 국민의힘을 찍어주겠냐 이거죠. 그래서 홍준표 입장에서는 미워도 윤석열 정부를 지켜서 윤석열이가 좀 모자르고 해도 그냥 어떻게든지 5년 동안 끌고 가게끔 해서 윤석열과 막판에 집권 1년차, 그러니까 마지막 집권 5년차에는 각을 세우고 자기가 대안으로 나서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미 폭망한 정당에 그 어떤 홍준표가 나오던 누가 나오던 이미 국민들이 국힘당의 대통령을 벌써 2번을 심판을 했는데 이번에 또 뽑아주겠냐 이거죠. 그래서 홍준표는 어떻게든지 당이 망하지 않게 하려 그러면 정치권들이 부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애송이 검찰 특수부 출신의 애송이가 와서 당을 장악하는 순간 결국은 또다시 팬덤 정치라고 욕하던, 그래서 자기의 경쟁자도 되고, 사실 제가 보면요, 한동훈이는 대선에 못 나옵니다. 한동훈이는 이렇게 나가면 지가 대권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면 21대 대통령이죠. 대통령 선거에 한동훈은 못 나와요. 제가 왜 못 나온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거는 오세훈이랑 홍준표예요. 왜 그러면 검사를 한번 찍었던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는 절대 당 안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진짜 실력과 기득권을 갖고 있는 조중동과 재벌들은 한동훈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일 조심해야 될 건 오세훈이에요. 오세훈이는 지금 상처받지 않고 무럭무럭 지금 커가고 있잖아요. 오세훈이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2026년에까지 서울시장을 딱 하고 서울시장 불출마를 하고 윤석열과 각을 세우면서 당을 접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미리 오세발이 죽여놔야 돼요. 왜냐면
2026년에 오세훈이는 서울시장에 도전하지 않을 겁니다. 그쵸? 미리 사퇴를 하겠죠. 사퇴를 해서 오세훈이가 아마 2026년 3월 정도나 뭐 그 전에 사퇴를 하겠죠. 그러면 국힘당이 한동훈 체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 그래도 그때까지 갈까요? 저는 못 갈 거라고 생각해요. 한동훈이 체제가 저는 오래 못 갈 거라고 생각해요. 특검의 소용돌이에 지금 한동훈이가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죠. 본인 특검도 있고 최혜병 특검도 있고 결국은 김건희 특검도 있고 여러 가지. 이거는 사실상 한동훈이가 정치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렇다 그래갖고 한동훈이가 주변에 대단히 한동훈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룹들이 있는 것도, 거대한 어떤 배후 세력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동훈이는 자기 살기 위해서 지금 나온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가만히 있다가는 자기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오세훈이 보세요. 2020년까지 숨지기고 있다가 굉장히 서울시장에 매진을 하면서 2020 서울시장을 딱 하고 나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4년 동안의 실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각을 세우면 오세훈은 이미지가 되게 좋아지는 거죠. 한동훈과 윤석열은 그 절친들이 싸우고 진흙탕 싸움을 하고 개싸움을 하는 동안 오세훈은 서울시장이라는 이름으로 특검이나 다른 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이 홍준표는 이미 전쟁에 끼어들어서 이미 상처를 입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딴 거 없습니다. 오세훈이가 사실상 우리 민주진영에는 가장 위험한 적이에요. 오세훈이가 왜 위험한 적이냐면 변호사 출신에서 말도 잘하고요. 외모도 나쁘지 않고요. 사실상 중도층 흡수력이 되게 좋아요. 제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한동훈이나 이런 것들은 한동훈이는 대선에 못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한동훈이는 대선에 못 나와요. 왜냐면 한동훈이는 특검이라는 본인 특검 이런 것들 걸려 있고 결국은 이 윤석열과 각을 세운다는 거는 결국은 검찰과의 일전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왜 그러냐면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한동훈 특검 그 셋 중에 하나는 통과돼요. 셋 중에 두 개는 통과가 돼요. 그렇죠? 만약에 최혜병 특검이 통과되면 한동훈 특검도 통과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한동훈이가 자기 특검 통과되면 또 김건희 특검은 가만두겠냐? 너 죽고 나 죽고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땐 지금 대통령실과의 관계도 기존에 있던 당대표와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의 관계로 계속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왜 제가 한동훈이가 이 전당대회에 나오는 순간 108명의 단일 대우가 무너진다라고 얘기했냐면 결국은 친한 대 반한으로 분열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가. 그렇죠? 한동훈이가 전당대회에 나오는 순간 친한 대 반한 분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윤석열 집권 3년 차이기 때문에 윤석열 측에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 윤석열이 국민적 인기가 없고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윤석열과 선 그으려고 하는 사람, 당내 권력 투쟁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경험해 봤잖아. 여러분들 과거에 이낙연이 민주당에 있을 때 국힘당의 어떤 의원들보다 이낙연만 없으면 더 속이 더 시원하다 이런 생각 들었죠. 정치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민주당을 지지할 때는 민주당 안에 있는 수박들이 더 나쁜 놈으로 보이잖아. 이낙연만 없으면 민주당이 잘 돌아갈 것 같고. 그게 진짜 그래요. 지금 국힘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한동훈과 윤석열의 관계, 빨리 한동훈이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잖아요. 한동훈 지지자들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윤석열 탈당하라예요. 진짜라니까. 한동훈 그 국민의힘 여러분들 당원 게시판이나 한동훈 지지그룹 위드 훈이 거기 들어가고 보십시오. 윤석열 탈당하라가 가장 많은 글이에요. 윤석열 탈당하라. 그럼 벌써 이제 한동훈을 지지하는 팬덤들은 윤석열은 국힘당의 앞으로 미래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치라는 게 결국은 한동훈 하면 니콜 미래 대권 후보 지네끼리 만들어 놓은 이 프레임, 윤석열 하면 무능과 독선, 거기에 김건희가 떠올라서 사실상 얘네는 윤석열은 앞으로 지지율이 올라갈 뭐 반등의 기미는 아무것도 없죠. 응? 하여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이가 얘기했던 108명의 단일 대우는 한동훈 등판과 함께 이미 끝난 거예요. 그쵸? 끝난 거예요. 108명 전체가 윤석열계가 아니에요. 108명 전체가 최혜병 특검을 반대하지 않아요. 말을 안 할 뿐이죠. 근데 앞으로 당대표가 된다는 한동훈이가 최혜병 특검은 받아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여기저기서 당내 전당대회가 시작되면 108명이 입 다물고 있던 108명 중에 여기저기서 최혜병 특검은 받자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깨지는 거예요. 응? 왜 그러냐? 윤석열이가 이거는 왜 한동훈 하나 그러면 제압을 못하냐? 지지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결국은 최혜병 사건은 국힘당 분열의 씨앗이에요. 당대표 도전하는 한동훈이가 최혜병 특검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나경원이가 순진한 생각이다. 벌써부터 당대표 주자들끼리 싸우면 그 지지자들 싸움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과거에도 이낙연 지지자들이 똥파리라고 하면서 얼마나 싸웠어요, 같이. 거의 전면전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의원들이 생각할 때도 이번에 청문회를 보고 최혜병 특검에 국민들의 찬성 여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야, 이거 국힘당이 앞으로 갈라 그러면 이런 거는 털고 갈 건 털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게 되면 최혜병 특검은 국힘당에 이제 딴 거 없어요. 국힘당 전당대회 모든 이슈는 최혜병 특검이 삼켰다. 그래서 당신 최혜병 특검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게 된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최혜병 특검,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제 가장 곤란한 거죠. 왜 그러면 대통령실은 일관되게 안 받는다고 얘기했고, 대통령실은 이제 피할 수도 없고, 만약에 민주당의 특검을 거부하더라도 한동훈이가 자체 특검을 낸다고 했기 때문에 특검은 피할 수 없게 되는 거고,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요거는 얘기하고 갈게요. 지금 최상병 특검의 본질이 여기저기서 나오죠. 드러나고 있는 건 7월 28일 날 임성근 사단장은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사실상 스스로 책임질 각오를 했었다라고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 임성근은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자기는 책임질 각오를 하고 사실상 뭐 사표도 쓸 준비하고, 김계관 사령관은 임성근 사단장에게 보직 대기 발령을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임성근이가 뭐길래 나라가 이렇게 되냐. 임성근이가 모든 그 대대장들의 증언,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수사단장의 어떤 그 조사, 모든 게 자기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자기는 옷 벗을 각오를 하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임성근은 로비를 한 거죠. 그렇죠? 임성근이가 로비를 했더니 바로 국방부 장관이 휴가 처리를 해라. 대기 발령이 아닌 휴가 처리를 해라. 국방부 장관을 한 방에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딱 한 명이에요. 대통령 또는 대통령밖에 없죠. 그 대통령을 한 방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김건희. 그렇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사건을 회수해라 라고 바로 그 전까지 국방부 장관도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고서를 보고 임성근이를 보직 대기 발령을 하고, 사실상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서 해병대 사령관 김계관이도 전화를 해서 너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해줬는데, 갑자기 보직 대기 발령이 휴가 처리로 바뀌고 사건을 회수하고
어떤 큰 힘이 작용했냐? 김건희밖에 없어. 생각해봐. 김건희밖에 없어. 국방부 장관을 함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동훈? 한동훈이 뭘로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이거 어디까지나 나도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김건희가 과거에 어떤 짓을 했어요? 국회의원들 마누라들 불러다가 자기가 뭐 리셉션하고 막 그랬죠. 현직 국회의원들 부인들 불러다가 지가 식사 대접하고 지가 그 지랄 했어요. 그리고 별자리 부인들도 뭔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가 항상 보면 그 국회의원 부인들 따로 지가 모아갖고 지가 막 그 뭔가 뭐 하는 척 식사 대접하고 이 모든 임성근 로비는 김건희한테 간 거죠. 그러니까 임성근도 당황했다라는 소리가 있어요. 분명히 여기서 옷 벗으면 너무 억울하잖아. 자기는 김건희나 이런 쪽도 뭐 어느 정도 그래서 누군가가 임성근의 부인이 될 수 있고 임성근이 직접 뭐 할 수도 있고 빨리 얘기를 했겠죠. 지금 큰일 났습니다. 누군가는 김건희한테. 김건희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어떡하지 여러분들은 제 소설이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오빠 이거 해병대 사건 어떻게 된 거야? 아직 내가 보고를 받지를 못해갖고 알아봐. 이거 임성근 빼라 그래. 아 그러면 임성근만 빼면 되는 겁니까? 임성근 빼. 하니까 야 시원아 그 해병대 사령관과 그 임성근 사단장은 어떻게 된 거야? 그 국방 어떻게 된 거야? 그거 알아보고 임성근 사단장은 포함시키지 않도록 이 조치를 해. 내가 농담같이 얘기하지만 이거야.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농담같이 지금 스토리를 얘기했지만 임성근 살리라고 누군가가 임성근이가 근데 한 예로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요. 김건희 전화번호 있잖아요. 저한테도 사실 김건희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김건희의 전화번호를 치면요. 저는 이렇게 해놨어요. 김건희, 윤석열 쳐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럼 뭐가 뜰 것 같아요? 카카오톡이랑 뭐 뜨죠? 그쵸? 카카오톡이랑 뭐 뜨죠? 의외로 여러분들 최재형 목사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전화번호 서로 알고 그래갖고 연락을 하면요 김건희 대답을 해요. 진짜로 김건희가 과거에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만들 때 막 오마이뉴스 이명수 기자뿐만 아니라 연락을 할 때요. 뭐 건희 누나예요? 아니면 김건희 여사님이세요? 이러면요. 네 대답이 원대요. 그래갖고 최재형 목사도 전화번호에 카카오톡이나 그런 게 떠갖고 연락을 했더니 아 방문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연락이 돼갖고 간 거예요. 진짜 제발 우리 이 특검하시는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도 있고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김건희예요. 제가 3년 내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김건희고 모든 권력은 김건희로부터 나오고요. 김건희가 빼라고 하면 윤석열은 그대로 그거를 지시 전달하고요. 저렇게 아침까지 임성근 사단장이 보직 해임 대기 발령 받고 책임지는 걸로 사실상 수사단에서 정리가 됐는데 임성근이를 휴가 처리하고 한방에 임성근이를 빼려고 하는 힘은 대통령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임성근이는 자기도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알아보면서 로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로비한 게 그렇게 빨리 효과가 나올 줄 모른 거죠. 그러면서 임성근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은 윤석열이 아니었구나. 임성근의 와이프가 됐든 임성근이가 했던 임성근과 친한 의원, 임성근 마누라와 친한 국회의원 부인이 김건희랑 친해서 연락을 해줬던 누군가는 임성근 사건이 김건희 귀에 들어간 거죠. 그쵸? 임성근의 최혜병 사건에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이 소식이 김건희에 들어간 거죠. 어떤 식으로 들어갔냐? 김건희랑 친한 지인으로부터 김건희가 연락을 받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대통령을 움직이든지 누군가를 움직여서 말이 안 되잖아. 국방부 장관을 누가 움직이냐고. 대한민국에서. 도란프가 움직여요? 제가 농담같이 얘기하지만 제가 물론 소설을 쓰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아침까지만 해도 경찰에 이첩하는 거에 대해서 사인까지 해주고 동의를 했는데 오후에 갑자기 휴가 처리를 해라. 얼마나 큰 힘이 짓눌렀으면 한 방에 바꿀 수 있냐고. 국방부 장관의 사인을 한 방에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이변 어서 오시고 자꾸 뭐 윤석열이가 했니? 여러분들 어제 보세요. 눈치 제일 빠른 한동훈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최혜병 특검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민의힘도 사는 길이고 민주당도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사는 거고 대통령실도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은 저는 받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건희니까,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니까 최혜병 특검에 받아봐야 뭐 윤석열이 날아가든지 말든지. 김건희 건드렸다가는 자기 죽으니까 김건희 특검은 받아야 된다. 그렇죠? 김건희 특검은 받으면 안 된다. 최혜병 특검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최혜병 특검은 대통령을 겨냥하는 것이고 김건희 특검은 줄리를 겨냥하는 것이고 줄리랜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최은순을 겨냥하는 것이고 누가 봐도 자기 검찰 선배 특검은 받아도 된다. 김건희 거는 받으면 안 된다. 누가 더 권력자인지는 한동훈은 알죠. 그쵸? 진짜 제가 농담같이 얘기하는 게 이런 일화가요. 어디서 터져나온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 이 정부의 레임덕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새지 않아도 될 정보들이 샌다고 얘기했죠. 그런 얘기 했죠, 여러분들. 레임덕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할 정보들이 새 나오는 거. 그게 레임덕의 가장 큰 이유라고 여러분들 얘기했죠. 이해가 안 돼서 머리 아파요. 대통령은 김건희 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제가 얘기한 정보들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김건희를 만나고 온 장관 부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김건희와 함께 대통령실에서 들어갔다 나온 모 장관 부인이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또는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기자들. 그것도 이 대통령실을 지키는 검찰의 애완견 소리를 듣고 기레기라고 듣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미 만연한 당연시하는 얘기예요. 아니죠. 대통령은 김건희, 그의 남편 윤석열이죠. 그의 부인은 아니죠. 대통령 김건희, 그의 남편 윤석열 군. 진짜로. 진짜 여러분들, 제가 이게 농담이 아니라
7시간 녹취록을 수십 번 들어보면요, 김건희는 그냥 윤석열을 손바닥에 갖고 놀아요. 진짜 손바닥에 갖고 놀아요. 진짜 영부남? 영부인이 아니라 영부남? 그래서 이 모든, 그래서 지금 봐봐요. 최혜병 특검은 김건희랑 별로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을 올릴 때 과연 김건희가 저 새끼 봐라, 저 새끼 뒤질라고, 오빠 저 새끼 죽여, 뭐 김건희가 여러분들 한동훈이만 알겠습니까? 검찰에? 사실 검찰 안에서는 당연히 검찰들이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검찰 안에서도 김건희가 실권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김건희 소환조차 못하는 겁니다. 과거에 검찰 새끼들 어땠어요? 문재인 대통령 해외 갔을 때 대통령실 압수수색했던 거 기억 안 납니까? 응? 문재인 대통령 해외 갔을 때 대통령실 압수수색했던 게 검찰 새끼들이에요. 응?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김건희라는 특검, 최혜병이라는 특검에 양손에 무기를 들고 당대표에 도전한 것이고, 대통령실은 한동훈 잘해봐라 그러면서 끊어버린 거는 이 새끼가 겁대가리 없이 분명히 나는 원희룡으로 널 나오지 말라는 시그널을 줬는데 너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러면서 어떻게 죽일 것이냐. 아마 개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저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 대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이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총선에서 뛰었는데 지금 내치려고 하니까 저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고, 윤석열은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우리 와이프의 뭐 줄리 뭐 이런 거 지금 진짜 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농담같이 얘기하지만 이 바닥에서는요, 김건희가 대통령이라는 건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생각도 재단할 수 없으니까 나도 좀 빠져나가야 되니까 제가 이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앞으로 더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의 최후도 결국은 김건희 국정농단으로 가는 수순으로 발표해 있는 거고, 지금 천공 자꾸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들. 저는 저런 것도 있어요.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을 여러분들 오랫동안 반복해서 듣고 보면요, 김건희는 웬만한 점쟁이 믿지 않아요. 지가 인정한 점쟁이만 믿어요. 김건희는 웬만한 점쟁이를 지가 점을 봐요. 김건희는 아무 점쟁이나 믿지 않습니다. 지가 인정한 점쟁이는 지가 믿지만 어설픈 점쟁이는 갖고 놀아요. 진짜로. 김건희가 이명수 기자를 딱 보자마자 한 얘기가 있어요. 손금 봐준다. 김건희를 딱 보면 사람 관상, 인상 그런 걸 가장 중요시해요. 모르겠어. 나는 김건희가 천공을 믿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천공은 그냥 김건희랑 그냥 사적으로 모르겠어요. 천공에 따라간다 이거는 조금 어설프고요. 모든 국정은 김건희가 지금 다 지금 설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들의 선망과 신뢰를 안고 대쪽 검사라는 이미지로 대통령이 됐는데 가장 먼저 한 짓거리가 뭐예요? 터가 좋지 않다. 청와대 터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한 겁니다. 이 정권은 시작부터 그냥 주술 정권이었어요. 주술 정권. 안 그래요? 정상적인 강벌 검사고 정상적인 나라를 운영할 생각을 했으면 대한민국 혈세 아껴서라도 기존에 있던
청와대에 들어가서 업무를 받겠죠. 시작하자마자 이 정권은 가장 먼저 본 게 주술이었어요. 터가 안 좋다. 그래서 청와대 이전을 하면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그 뭐지? 김건희는 그냥 주술에 빠져있는 애예요. 김건희 논문도 뭐죠? 무슨 멤버십 유지 그게 그런 거 아닌가? 내가 알기로는 김건희 논문도 그런 논문이었어요. 무슨 국민대 논문, 그쵸? 뭐 멤버십 유지, 아바타, 뭐 맞아. 그러니까 지금 요즘 제가 보면 언젠간 기자들,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의 입이 터지거나 국힘당의 현직 의원들이나 각종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의 말이 터지기 시작하면 모든 타켓은 김건희예요. 모든 타켓은 김건희로 향합니다. 아유,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윤석열 아니에요. 진짜 김건희 탄핵해야 돼요. 이 김건희는 어떡하지? 제 생각은요, 김건희는 요괴입니다. 요괴. 아니 어디 해외를 나가도 김건희가 중심이잖아. 그럼 대통령실은 이미 김건희가 장악을 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느 나라 대통령이 여러분들 해외를 갔는데 김건희 사진을 화보같이 찍어주고 윤석열은 뭐 처먹는 거 막 이런 사진 찍어주고 김건희는 맨날 무슨 가만히 있는 꽃 쳐다보고 뭐 이런 거 찍어주고, 응? 김건희는 윤석열은 맨날 어벙해갖고 옆모습 이런 거 찍어주고. 누가 대통령이야? 응? 대통령실 사진사들이 바보야? 대통령실 사진사들이 바보야? 대통령을 포커스를 맞춰갖고 찍는 게 아니라 김건희는 여사 화보를 찍어야 되는 거고, 윤석열이가 당뇨가 심하거든요. 윤석열이가 왜 바지 헐렁헐렁하는 걸 입냐면요, 상체는 이렇게 풍채가 있는데 하체가 거의 그 세 달이에요. 대통령의 건강을 얘기하면 당뇨가 예전부터 있었대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당뇨가 심해갖고, 당뇨가 심하면 이게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위에 풍채, 화면이 왜 이렇게 뿌였냐? 초점이 안 맞아. 그 하체가 이렇게 얇대요. 그래서 바지를 좀 그러고 다니는 거고. 하여튼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검사들이 김건희랑 최은순이랑 23억을 해먹었다는 거를 보고서를 쓰고도 소환조차 못하는 거는 누가 대통령인지. 그거만 아니, 윤석열 때문에 소환을 못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건희예요.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네, 오늘 이재명 당대표가 저는 수요일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국힘당이 이제 오늘 복귀를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퇴임 사퇴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이제 결국은 정면으로 4년 동안 이 윤석열과의 정면 승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의 기존에 있던 여의도의 문법을 다 깬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실 때 그동안의 여의도의 문법은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은 뭐 해외 좀 갔다가 다시 한 1, 2년 전에 들어와서 정당을 접수를 하고 다시 대선에 출마를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 알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는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여의도의 문법을 다 깼어요. 왜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는 정면 승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냐? 많은 어떤 그 호사가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재명 당대표가 당권 장악에는 성공을 했지만
결국은 중도층을 날리는 어떤 역효과가 있을 것이다. 4년 동안 이재명 대 윤석열의 대결 구도를 보면 또다시 이재명은 뭐 잃는 게 더 많은 건 개소리입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사실상 정면 돌파를 선택할 때 중도층이 이탈을 하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었다 그러면 지난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을 선택을 안 했겠죠. 그렇죠? 누가 봐도 이재명 당대표가 지휘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된 것을 사실상 반발을 하거나 그럼 중도층은 절대 지지를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는 이제 결국은 연임을 위해서 사퇴 수순으로 간 것이고,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가져온 거예요. 지방선거도 사실상 와 그러면 2026년 지방선거는 우리가 그 전 2022년 지방선거 때 참패를 했습니다. 그거 잊으면 안 돼요. 경기도지사 빼고 다 졌어요. 거의 전남도지사, 경기도지사, 광주시장 몇 개 빼고 거의 90% 졌습니다. 기억나세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치러진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대표였어요. 그럼 완전 현재는 지방 권력은 국힘당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선 참패했어요. 가장 1순위 목표로 둬야 될 게 서울시장 탈환입니다. 서울시장 탈환, 경기도지사 우리가 유지를 시키고, 유지? 아이 재수없어. 우리가 다시 차지하고 재선하고, 재선이 아니라 다시 수성을 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기초 광역 단체장들의 어떤 그다음에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겨야 되죠. 그렇죠. 인천시장도 뺏겼었죠. 그러면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마지막으로, 윤석열은 완전 이제 2026년이면 집권 4년 차, 말년 차가 되는 거죠. 집권 오늘 3년 차, 5년 차가 되는 거죠. 사실상 끝나는 해잖아요, 윤석열이가. 그럼 이제 사람들은 이재명이라는 어떤 지선 구도에서 만약에 한동훈과, 저는 한동훈이가 지선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는 저는 I don't think so예요. 한동훈이의 정치력을 보면 지선의 공천권을 쥐고 싶어해서 사실상 자기의 대권 출마에 기틀을 마련하려는 게 한동훈이의 전략인데, 그 전에 아마 오세훈, 홍준표 수많은 정치인들이 한동훈이, 그러니까 검찰 정권은 조중동에서도 원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대한민국의 재벌들도, 조중동을 움직이는 재벌들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검찰 정권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보면 결국은 한동훈이는 제가 보면 지방선거에 권력을 행사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한동훈이는 지금 지 살고자 여기를 나온 것이고, 그럼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8월 18일 날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해져 있으면 국힘당 전당대회보다 한 3주 정도 후에 하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당대표만 여러분들이 신경 쓰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죠. 이제 민주당의 새로운 최고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현재 최고위원회 도전 의사를 밝힌 의원은 민영배, 누구죠? 우리 대장 출신 누구예요? 김병주, 민영배, 김병주, 강선우 뭐 이런 의원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사람들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올 것인가, 지도부를,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책의 시즌 2가 되는 거죠. 김용민 뭐 이런 사람들, 이재명 당대표 체계의 시즌 2가 되는 것이고, 그 의원들과 함께 어떤 정치를 해나가는 것이냐.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을 하는 것은 앞으로 이재명 당대표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순탄치가 않아요. 검찰이 올가맨 여러 가지 그 사슬들을 풀어야 되고, 그 사슬은 지금 일주일에 4번 무슨 재판을 받으면서 사실상 여러 곳에서 이재명 막으려고, 사실상 이재명 사법 리스크니 어떻게든 재판도 뭐 어떻게든지 구속을 시키려고 저것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는 현재 야당의 당대표가 되는 이유만으로도 구속 수사를 할 수 없는, 그렇죠? 구속 수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이재명 당대표의 현재 야권의
대선 주자로서. 왜 그러냐면 야권의 대선 주자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재명 이외에 야권의 대선 후보가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새로운 22대 국회의 171명과의 어떻게 보면 친명계 의원들이 90%는 되잖아요.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단일 대우. 그래서 흔들림 없이 그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에 당론으로 정하고 박찬대 원내대표와 당대표 그 어떤 그 시너지 효과, 그 다음에 지선 준비.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의 연임은요, 언제 자초될지 모르는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 거리 상태, 그리고 개헌. 가장 사실 이상적인 것은 윤석열이가 사실상 1년 임기를 단축을 하고 4년 중임제 개헌을 받아들이는 게 사실상 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럴 인간이 아니죠. 절대 김건희는 권력을 놓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의 연임은 사실상 과거의 민주당의 역사를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 시절에 연임했던 거 외에는 민주당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의 민주당의 상황이나 정치 상황과 지금의 정치 상황을 자꾸 호사가들은 이재명의 뭐 독주 체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데, 이재명의 독주 체제가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당원들과 지지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연임에 찬성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못했다 그러면 당원과 지지자들 또는 현직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연임에 찬성을 할까? 국힘당은 어떤 당대표가 되든 간에 결국은 용산의 개입에 의해서 당대표가 갈리고, 여태까지 용산은 비대위 체제로 거의 3년 이상을 유지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민주당은 2년 동안 이재명 당대표가 대여 강공투쟁을 통해서 얻어낸 총선 승리와 민주당다운 색깔을 찾았고, 지지자들이 일치 단결하고, 여태까지 민주당의 가장 잘못은 지지층의 단결을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내부의 싸움에 의해서 쓸데없는 소모전을 통해서 대여 강공투쟁이 낮았던 거잖아요. 그쵸? 지금 여러분들 대여 강공투쟁을 안 하고 민주당 내부의 권력투쟁, 당권투쟁을 하느라고 사실상 이재명 당대표의 진가를 못 봤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태까지 사사건건 이재명 따위가, 변방의 장수가 네가 뭔데? 라고 하면서 사사건건 이재명을 아직도 성남시장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은 국회의 선배고 중진이고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었던 21대 국회의 모습을 완전히 뒤바꿈하면서 사실상 이재명은 민주당에 살아있는 사실상 미래의 권력이 돼버린 거잖아요. 응? 저는 그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을 했을 때는 새로운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있다. 여태까지 이재명 당대표는 당 내부의 싸움과 외부의 싸움을 동시에 진행을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태까지 이재명 당대표를 가장 괴롭히는 건 이낙연파와 친문 수박파들이 사실상 이재명 당대표 내부 싸움을 더 고통스럽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적어도 내부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흔드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재명 당대표는 대권 후보에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비전을 제시하고 민생을 챙기고. 여태까지 사법 리스크라는 말은 누가 만들어냈어요? 민주당에서 만든 거예요. 안 그래요? 여태까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낙연계나 이쪽 애들이 만들어갖고 조중동이 그걸 받아쓰고 마치 이재명 당대표가 엄청난 비리와 범법을 저질러서 곧 위태위태하다. 그래서 이재명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태까지 이재명 당대표가 당 내부의 싸움. 2년 동안 여러분들 우리가 이재명의 사이다의 발언이 보이지 않고 이재명의 진가를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왔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재명은 어마어마한 본인의 정치를 하고 싶었지만 꾹꾹 누르고 참았던 거죠. 그러니까 한 방에 정리한 거예요. 그런 반대파들의 작은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는 사퇴 요구를 받으면서도 당대표를 지켜서 결국은 공천권으로 다 날려버린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우리가 당원들과 지지자들과 일심동체해서 민주당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그동안 이재명 당대표가 당했던 것들을 공천으로서 사실상 22대 국회에서 그 사람들을 전부 몰아내고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을 만들면서 이제는 당내에서 적어도 이재명에게 반기를 드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을 하면 무엇을 할 수 있냐? 오로지 조중동이나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방탄을 위해서 연임을 한다가 아니죠. 이재명은 대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연임을 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는 민주당이 단일 대오로, 국힘당의 단일 대오는 이미 끝났죠. 그렇죠? 여태까지 국힘당은 한동훈이는 윤석열의 황태자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알고 있죠. 김건희의 그 황태자. 응? 여태까지 한동훈이를 법무부 장관을 시키면서 사실상 민정수석도 필요 없었고 검찰총장도 바지로에 불과한 그렇게 만들어놨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민정수석실이 생긴다는 건 더 이상 한동훈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가 된 것이고, 검찰총장도 사실상 윤석열이가 임명한 검찰총장보다는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에게 추천을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그렇죠?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하면서 자기랑 소통이 되는 검찰총장이 이원석인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의 그 당시에는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사이가 좋기 때문에 이원석은 오케이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이를 윤석열이가 치면서 이원석이도 같이 동시에 친 거예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자기의 말을 듣는 이창수로 교체를 한 것이고, 대검의 어떤 대검 참모들을 대거 자르면서 사실상 나가라는 시그널을, 한동훈도 사실상 총선 패배에 총선에서 윤석열과의 공천권 전쟁이 있었거든요. 한동훈과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김건희는 공천권에서 이제 맞닥뜨리면서 그 공천 과정에서 한동훈 주변에 김경률이나 함윤경이나 뭐 이런 자들이 어떤 용화대를 용산을 향한 어떤 쓴소리, 마리 앙뚜아네트나 아니면 그 국민의 법감정의 디올백 사건은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김건희와 한동훈, 윤석열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면서 총선 패배가 끝나자마자 윤석열은 한동훈에 대한 실망감, 그래서 한동훈이는 버리는 카드가 됐고, 한동훈이는 그걸 진작에 눈치를 챘기 때문에 결국은 칼날을 나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희생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한동훈 특검 얘기가 나오니까 이러고 있다가는 본인이 이 정권의 재물이 될 거라는 위기감 속에 이번에 당대표에 도전을 하면서 사실상 윤석열과 한동훈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겉으로는 싸우지 않고 대립각이 없는 척하지만 앞으로는 사실상 누가 힘의 균형에 의해서 국힘당 안에서 미래 권력이로 지금 당원의 지지를 받아갖고 그 당대표가 되면 한동훈에게 점점점 무게추는 쏠릴 테고, 결국은 이미 한동훈은 이재명 당대표와 사실 일전을 치렀죠. 대선 전에 사실 총선이라는 일전을 치러서 대패를 한 사람이에요. 한동훈은 이미 이재명 당대표 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2대 총선을 지휘했을 때 압도적인 사실상 민주당의 원사이드한 승리가 되면서 사실상 이재명은 한동훈보다는 한 수 앞에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한동훈이가 이제 당권 도전을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와 지방선거 2라운드가 되는 것이죠. 지방선거에서 또 민주당이 대승을 할 경우에는 한동훈 갖고는 안 된다는 소리가, 이제 저는 물론 한동훈이가 그때까지 지방선거를 지휘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미 한동훈에게 총선이라는 큰 선거를 맡겨봤는데 한동훈이가 2조 심판론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어젠다나 사실상 선거운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마추어리즘에 빠져 있었고, 부적절한 집권 여당인지 야당인지 검찰인지도 모르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한동훈에게 지방선거라는 큰 선거를 맡길 리가 없어요.
제가 보면.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는 이번에 당대표가 되더라도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최혜병 특검 또는 김건희 특검 또는 한동훈을 날리는 길은 딱 하나예요. 빠르게 날리는 거는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나중에 한동훈 특검을 발의하면 국힘당 안에서도 이제 풍파가 일어나겠죠. 당대표가 이렇게 뭐 우리가 늘 이재명 공격할 때 사법 리스크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격을 했는데 우리 당 당대표도 지금 사법 리스크에 쌓여 있으니까 당대표에서 잠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명분이 생기는 거죠, 반한계에서는.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 전에 한동훈 특검은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국민의힘 안에서 홍준표를 중심으로 나국상, 뭐 원희룡, 권영세, 권난동 이런 사람들, 윤한홍, 이철규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당대표 사법 리스크를 들먹일 것이고 결국은 지방선거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한동훈은 거기까지가 사실상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재명 당대표 측에는 현재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을 하던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이 새로 뽑히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의외의 사람이 최고위원에 뽑힐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민정 같은 애들은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나올 수도 없고 나오지도 못해요. 기존의 고민정이 사실상 2등으로 최고위원이 뽑혔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21대 국회의 구성을 보면 친문 정치인들이 거의 150명 중에 90명 이상이었어요. 친문 정치인들이 150명 중에 90명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 90명이 현직 파워로 대의원표와 그런 것들을 친문의 대표적인 주자로 고민정을 밀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정이가 사실상 정청래 의원 다음에 사실상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이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도 누가 봐도 이제 최고위원의 친명끼리의 사실상 경쟁이 된 거예요. 그렇죠? 강선우도 친명이고 김병주도 친명이고 민영배도 친명이고 누가 또 김용민도 친명이고 누가 나오든 7명이 나오든 8명이 나오든 다 친명이에요. 그 친명 중에서 우리가 또 옥석을 가리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국힘당과의 전혀 대권 준비에 있어서 민주당은 2년 동안 내전을 치른 거예요. 이 표현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정말 당이 공중분해가 되고 당대표가 구속될 뻔한 절체절명의 개파 간의 내전을 치렀어요. 그 내전에서 사실상 승리한 이재명 당대표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민주당은 태평성대가 된 거예요. 당은 안정화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국힘당은 어때요? 윤석열 집권의 힘으로, 대통령 권력이라는 행정부의 힘으로 집권 1년차, 2년차로 겉에서는 이제 친윤계가 모든 걸 장악하고 사실상 평온해 보였지만 이제 집권 3년차의 지지율 20%가 떨어지면서 사실상 내전이 시작된 거죠. 이제 아시겠죠? 원래는 민주당은 대권을 앞두고 내전 상황에 들어갔어요. 지난 대선에서도 보면 이낙연이라는 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등장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끼리 내전이 발생하면서 결국은 그 상처로 이낙연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이제는 민주당은 어려운 시기는 거의 지난 거예요. 민주당은 가장 힘든 내부의 싸움이 정리가 되고 이제는 윤석열 정부와 싸울 만반의 준비가 돼 있고, 그 만반의 준비에는 국회에 힘이 있는 것이고 171석이라는 막강한 자체 그 과반 이상을, 단독 과반 이상을 갖고 있으면서 사실상 이재명 체제로의 대권 준비가 가능한 정당이 된 것이고, 이제는 저쪽은 춘추 전국 시대가 되면서 과거에는 한동훈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라는 2인자라는 딱지가 있었지만 사실상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사실상 그 갈라슴으로써 이제 새로운 대권 후보를 누구를 내세울 건지, 오세훈이 될 것인지, 홍준표가 될 것인지, 원희룡이 될 것인지, 한동훈이 될 것인지, 이제 국힘당의 전당대회는 사실상 민주당의 이번 전당대회는 사실상 안정을 위한 안정의 전당대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제 누가 후보로 나와도 걱정 안 합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전당 2년 전에 전당대회 때 박용진이 같은 애들 나오고 고민정이 같은 애들 나오고 민주당에서 얼마나 우리가 꼴보기 싫은 인간들이 전당대회 나와갖고 지도부에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 안에서 얼마나 이전 투구가 있었고 개파 간의 싸움이 있었습니까? 민주당이 이번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는 누가 봐도 최고위원들 다 좋은 사람들 나올 거예요. 오히려 누구를 최고위원을 뽑아야 되고 누구를 수석 최고위원으로 뽑아야 되는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는 민주당의 이번 전당대회 선거가 되고 안정을 위한 전당대회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불협화음 없이 사실상 이재명 당대표의 윤석열 정부의 권위를 대비한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될 것이고, 국힘당은 여태까지는 마음에 들지 않는 애들은 내치고 연판장 돌리고 쳐내고 불출마시키고 하면서 용산의 힘으로, 용산이 전당대회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매번 용산은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그런 짓을 했어요. 그렇죠? 이준석 내칠 때도 사실상 용산의 개입이 있었고, 나경원 연판장 돌려갖고 못 나오게 하는 것도 초선 의원들을 이용해서 용산의 힘이 있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원희룡이를 한동훈이가 출마할 것 같은 스탠스가 나오니까 원희룡이를 갑작스럽게 구원투수로 뽑아갖고 전당대회에 투입한 것도 용산의 의사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보세요. 원희룡이가 엄청난 말실수를 한 거예요. 원희룡이가 자기 출마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얼마 전에 나경원이도 대통령 만나고 가고 윤상현이도 만나고 밥을 먹고 가고 한동훈이만 정진상 비서실장한테 전화했다가 이런 얘기는 대통령에게 직접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럼 제가 직접 하라는 말씀입니까? 네, 직접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님 접니다. 저 이번에 전당대회 나갑니다. 잘해봐. 뚝. 이게 다거든요. 그 뭐야, 이 새끼가 어디서 겁대가리 없이 전당대회 나온다 그래? 잘해봐 이 새끼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대통령실이 이번에도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번 전당대회도 원희룡이가 다 지 입으로 풀었어요. 나국상 밥 먹고 가고 윤상현이 밥 먹고 가고 자기도 19일날 만났다. 국힘당 전당대회라는데 대통령과 상의를 왜 해요? 왜 대통령이 개입을 합니까? 응? 결국은 용산의 힘이 이번이 마지막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어떻게든지 108명을 단일 대우로 해서 김건희 특검도 막아야 되고 최혜병 특검도 막아야 되고 여러 특검을 막아야 되는 입장이고, 국힘당 전당대회는 이제 권력 투쟁이 시작되는 전당대회예요. 누가 권력을 잡냐에 따라서 현재의 권력과 미래의 권력이 부딪힐 수밖에 없고, 누가 권력을 잡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이탈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원희룡이가 권력을 잡았다고 하는 순간 현재 이제 친윤석열계가 아닌 반윤 세력들은 분명히 국힘당 안에 포함되면 윤석열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상 이제 저쪽에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권력 투쟁이 되기 때문에 108명의 단일 대우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제가 이제 2년 동안 민주당은 진짜 내전, 당대표 잡아가라고 할 정도의 진짜 개파 간에 정말 심한 싸움이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잘 지켜서 민주당이 오늘날의 171석의 단독 과반 이상을 갖고 있는 정당으로 만들었고, 그런 맨 앞에서 그 총알을 모든 걸 맞으면서 당을 사실상 분당된다 이런 진짜 실질적으로 이낙연이는 나가갖고 더러운 미래라는, 어두운 미래라는 정당을 만들었는데 사실상 이제는 존재감도 없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은 여러분들 내전을 겪으면서 엄청난 싸움을 하면서 분당까지 됐던 정당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건 분당이 아니라 사실상 정리였죠. 내보냈으면 하는 놈들이 알아서 나가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낙연 안 보는 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요즘 안 받잖아요. 이낙연이가 여태까지 안 나가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돌아오지 못한 강을 건넜습니다.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야, 이 씨발 새끼들아, 근데 왜 아무도 나를 따라오지 않는 거야? 뭐 이러다가 마치 자기가 탈당을 하면
마치 이낙연이가 과거에는 자기가 탈당을 하면 수많은 의원들이 자기를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때 그랬잖아요. 이낙연이가 마치 민주당이 엄청난 지분을 갖고 있는 척, 이낙연이가 탈당을 하면 많은 자기를 따라오는 정치인들이 친문부터 해갖고 막 많을 거라고 생각했더니 오히려 이낙연이 어딜 기어 나가냐고, 친노한테 혼나, 친문한테 욕바가지 먹어. 종민아, 너도 끝까지 나를 버릴 거야? 제일 용서가 안 되는 새끼는 윤영찬이 새끼야. 이 새끼는 지난 대선에서는 내 비서실장까지 하면서 아부를 싹싹 떨더니 내가 나갈 때 한 새끼가 안 나와요. 이게 된 거예요. 이낙연이가 지금 수작 부리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응? 결국은 이낙연이 따라가 안 나갔던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잖아. 이낙연이 따라갔던 애들은 다 지금 현재 이낙연이를 따라갔던 애들은 복당이 안 됩니다. 적어도 누가 복당 시켜줍니까? 근데 솔직하게 여러분들, 이제 지나고 나서 좀 얘기를 하면,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잘한 게 있어요. 뭘 잘했냐? 정동영, 박지원을 받아들이면서 이낙연과 함께 나간 새끼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거. 그쵸? 처음에 여러분들 정동영, 언제적 정동영이냐 욕을 할 수도 있고, 박지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욕을 할 수 있었지만, 정동영, 박지원이라는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면서 이낙연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호남 홀대로 이런 거를 잠재울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전북의 맹주인 어떤 정동영, 전남의 호남의 맹주인 뭐 박지원,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면서 이낙연 같은 애들 내보낼 때 사실상 민주당의 호남 홀대론 이런 것들을 종식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간단합니다. 민주당의 이번 전당대회는 내전을 치르고 당당하게 승장이 된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는 2년 동안 대권 준비와 본인의 야당 후보로서의 정치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는 내전을 필요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는 이재명의 진가를 보여주기 위한 재선의 연임이라 그러면 재도전이 되는 것이고, 국힘당은 이제 내전이 시작됐다. 벌써부터 한동훈이는 언론에서는 어대한이라고 얘기하지만 중간에 자기가 날아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객을 보내서 자기를 날려버릴 수 있다라는 위기감에 최고위원들도 자기 사람으로 품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민주당이 여당의 모습이 보일 것이다.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많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민주당이 여당 같다. 그렇죠? 민주당이 여당 같다는 말은 나쁜 게 아닙니다. 국힘당이 안 보인다는 거는 사실상 무능한 정당, 정권 실패한 정당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민주당이 더 민생을 챙기고 민주당이 전국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민주당이 더 언론에 노출 빈도가 높는 것이고, 민주당 주도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오는 것이고, 현재 국힘당 얘기는 맨날 어디 사고 나갖고 참사, 사망, 대통령 경로,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나는 단어들을 생각해 보세요. 국힘당, 특검 반대, 김건희 리스크, 비올백, 윤석열 경로, 그 어떤 긍정적인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가 없죠. 긍정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없죠. 검찰공화국 뭐 이런 그 어디에도 긍정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민주당은도 뭐 그렇다 그래고 좋은 어떤 긍정적으로 조중동이 만들어주진 않죠. 뭐 입법 독재, 상임위 독식, 뭐 이런 얘기들을 뭐 민주당은 뭐 이재명 방탄 저들이 만들어낸 얘기를 하지만 이쪽은 전쟁을 치르지 않잖아. 저쪽은 부정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기초로 내전이 발생을 해요. 이미 민주당은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다 씌워놨지만 그 내전을 이미 극복해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언론에서 쏴대봐야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아요. 요즘 여러분들 조중동 오늘 기사가 뭐가 실렸는지 아세요?
오늘 조선일보 기사에 이런 의미심장한 기사가 실립니다. 어떤 의미심장한 기사가 실리냐면 우원식, 윤석열 만날 용이 있다. 윤석열 결단만 남았다. 4년 중임제 개헌이 적기. 이런 기사가 나와요.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그건 뭐예요? 조중동도 빨리 윤석열 끌어내려 갖고 4년 중임제 개헌은 이거에 찬성한다는 겁니다. 예전 만약에 조중동과 윤석열이가 친화적인 어떤 그런 관계면요, 이렇게 기사가 나오지 않죠. 민주당 국회 장악하더니 헌법에서 보장하는 5년 단임제도 뺏으려 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연임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최혜병 특검이나 윤석열이 거부권을 쓸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거부권을 쓰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거부권, 그러니까 국힘당의 8명이 이탈을 안 해서 여러분들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최혜병 특검을 민주당이 7월 달에 발의를 해요. 본회의를 통과를 합니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다시 국회에 보내요. 그럼 민주당이 재의결을 하여서 투표를 합니다. 그렇죠? 이 투표를 언제 하냐면 국힘당 전당대회 전에 빨리 하면 됩니다. 그러면 4분의 5를 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렸다. 이 투표를 할 때 거부가 만약에 국힘당이 이탈을 없이 최혜병 특검이 여러분들 폐기가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 다음은 과제가 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수순이 뭘 것 같아요? 만약에 국힘당 8명도 이탈을 안 해갖고 자동 폐기가 됐다. 여러분들 그럼 민주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뭘 것 같아요? 응? 민주당이 쓸 수 있는 카드. 윤석열 탄핵으로 가는 거예요. 윤석열 탄핵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국조나 그게 아니라 이렇게 청문회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윤석열에게 경고를 했어요. 대통령실 개입이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대통령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대통령 주변의 일을 거부하는 일은 헌법 가치에 위배된다. 윤석열에게 경고한다. 이번에 최혜병 특검 거부하면 다음은 탄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거부권을 얘네들이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저러면 탄핵당한다라고 경고를 주는 거예요. 응? 그러면 국민 여론에 힘입어서 윤석열 왜 저거 안 받아야 되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치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최혜병 특검이 거부된다고 나중에 만약에 그러니까 혹시나 재상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검이 거부되면 실망할 일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이제 탄핵으로 너 한 번만 헌법 가치에 부딪히는 이런 정면으로 비판하면 탄핵 발의하겠다 공개적으로 하면 되고, 그건 국민적 지지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한동훈이나 국힘당은 최혜병 특검에 찬성했던 사람들의 입장이 이제 사실상 난처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뭐 또 다시 될 때까지 상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민주당은 수많은 카드를 쥐고 있어요. 여태까지 근데 왜 민주당이 이렇게 요즘 법사위를 보거나 과방위를 보거나 민주당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되게 시원하죠. 지금은 되게 시원한데 왜 과거에 이런 모습을 보느냐? 내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전 때문에. 그렇죠? 여태까지 민주당 안의 싸움이 더 고통스러우니까. 민주당 안의 싸움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탄핵이니 뭐니 이런 싸움 자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민주당은 내전이 끝나고 사실상 한마디로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때 전국에서 막 전쟁이 일어날 때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과거 이제 민주당의 수많은 개파들이 모여갖고 자기 이득을 얻고 공천권 나눠먹기 그런 싸움을 이재명 당대표가 당원에게 주권을 주면서 한 방에 날려버리면서 사실상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정당이 되면서 통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당분간은 내전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재명 물러나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고. 제가 볼 때 방가일보가 쫄았다기보다는 방가일보가 쫄았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윤석열로 가다가는 보수가 괴멸한다는 걸 수없이 얘기했고 그래서 윤석열은 버리는 카드고 재벌에서 이미 윤석열은 버렸다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수의 그래서 나경원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수 재집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수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국힘당 한동훈 지지자들이 윤석열 지지자들은 한동훈은 보수가 아니다. 전반적으로 윤석열과 한동훈이는 보수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쟤네들은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그냥 검찰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국힘당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윤석열과 한동훈이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검찰이다. 그래서 검찰이 정권을 잡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얼마나 축제로 갈지 우리는 즐기면 돼요. 우리는 즐기면 돼요. 8월 18일이니까 우리 작년같이 텐트 치고 현장에서도 여러분들과 중계도 해주고 으쌰으쌰 하면서 하면 됩니다. 야, 오늘 민주당 얘기 여기까지.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어요. 진짜 우리가 얼마나 힘든 내전을 펼쳤습니까? 그 내전의 결과가 이제 민주당은 그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정당이 됐잖아요. 어?